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스토 54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기 전에 주중에 53회차가 종료가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또 9개가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 연속으로 지금 9개씩만 적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이것을 보시다시피 조금 제가 이변으로 가져갔거나 아니면 뭐 정배로 가져갔을 때 적중할 때도 있고 적중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드리는 픽을 그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평균적으로 제가 8개에서 10개 사이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좀 바꿔 가시는 것도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54회차 최종 픽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한 번씩 둘러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버햄튼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히메네스,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이고요.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바클리가 일단은 또 부상자 명단에 복귀 예정이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1승 4패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울버햄튼은 홈에서 2승 2무 1패로 그냥 뭐 적당한 모습을 순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승 1패로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톤빌라는 이번 시즌 초반에 비해서 조금은 좀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2연패를 하고 있다시피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이 두 팀의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는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노릴 수 있는 전방에서의 공격진들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나눠질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픽이라면 승패겠지만 지금 울버햄튼은 히메네스가 없는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카스트로는 이번 시즌 출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은 없을 것 같고요. 히메네스가 없는 부분이 걸리지만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울버햄튼이 더 낫다라는 생각과 아스톤빌라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바클리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스톤빌라는 전방에서 글릴리시나 왓킨스 선수가 뭐 득점도 해주고 좋지만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에게 득점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채워줬던 선수가 바클리인데 바클리가 부상으로 만약에 이번 경기도 나오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울버햄튼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불안하시다고 하시면 이변이라면 저는 패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승패로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렌시아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뭐 가메이로 선수도 일단은 부상인 것 같고 가야 선수도 일단은 좀 사이트마다 좀 달라가지고 부상에서 지금 뭐 회복이 됐다라는 출전 가능하다라는 사이트도 있고 아직 부상이다라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서 일단은 뭐 부상이라는 판단 하에 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한 부상자는 없습니다. 베리시체 선수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부상자 명단에 없는 것을 보니까 출전을 가능할 것 같아요. 발렌시아는 홈에서 2승 2무 2패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 1무 4패 홈에 비해서는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안에서는 이 경기를 단통 패로 봤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지금 수비적인 모습에서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너무 좀 좋지 않고 이강인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과 가야가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야가 복귀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가야 선수가 없는 발렌시아의 이런 공격 특히나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 자체가 좀 많이 무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바스나 무사 선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뭐 공격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지금 너무 좀 안 좋습니다. 뭐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상대팀인 빌바오가 크로스와 세트피스가 굉장히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빌바오가 좀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렌시아의 초안에선 단통 패를 봤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수정을 못했는데 네, 그렇게 초안에서는 단통 패를 바라봤다가 최종 픽에서는 무패로 무승부까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렌시아 쪽에 투표율이 좀 어쨌든 투표율 정배를 발렌시아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정에서의 빌바오가 경기력 자체는 원정에서 좀 너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던 빌바오가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도 또 무승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안전하게 발렌시아의 무패면 저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통이라면 폴더에 여유가 없어서 단통으로 가신다면 네, 이 경기는 무승부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저는 안전하게 무패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제네 그리고 체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막시모비치가 복귀를 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그래도 헤타페가 홈에서는 3승 1무 2패로 홈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순위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지금 부상자 명단에 에스쿠데르도 있고 나바스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바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지금 세비야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비야는 3승 2패로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1무 2패로 홈에서 비해서는 원정에서는 좀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비야가 배당이 조금 높게 받긴 했었고 또 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이변을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세비야가 어쨌든 챔스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고 완전히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주전급 선수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헤타페가 압박 자체는 좋지만 공격에서 지금 결정력이 너무나도 좀 좋지 않고 수비도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많습니다. 헤타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과 수비 모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세비야의 폼이라면 저는 세비야가 이 경기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바스가 만약에 출전을 하지 못하면 저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바치시는 것도 좋은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헤타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을 봤을 때는 지금의 헤타페 정도라면 세비야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마샬 그리고 카바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조금 불가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 주전으로 나와서 패배를 했습니다. 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홈에서는 1승 1무 3패로 굉장히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전적이 오히려 더 좋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 주중에 챔스에서 저는 완전히 로테이션 돌리고 막 유스 출전시키고 할 줄 알았는데 주전급 선수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뭐 페란토레스나 어느 정도 주전급 선수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뭐 덕배 데브라이너 선수나 이제 뭐 칸셀루 뭐 이런 선수들을 조금 로테이션을 휴식을 아예 결장을 시켰었고요. 아구에로 선수가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시아 선수가 부상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도 일단은 원정에서 2승 2무 1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무패로 봤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보기 전이었었는데 챔피언스 리그를 보고 나서는 확실하게 이 경기는 맨유가 무승부도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력 자체가 뭐 페르난데스만으로는 조금 역부족이고, 어쨌든 챔스에서 맨유는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했고 맨시티는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시티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력적으로도 지금 마샬과 카바니가 없는 이 맨유 상대로는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이기지 못하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맨유는 강팀 상대로 좋았던 모습들이 있긴 해서 약간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맨유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알라베스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3무 2패로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바타글리아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그리고 폰스 가르시아 선수가 부상입니다. 6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알라베스의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무승부가 좀 많다라는 점이 있고요. 원정에서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은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승패로 갈까라고도 고민을 했지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상대 전적 최근에 우에스카 상대로 알라베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당 자체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에스카가 정배를 받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일단 우에스카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에스카가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팀이고 알라베스가 분명히 우에스카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에스카는 어쨌든 라파미레 선수를 활용해서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좋은데, 알라베스의 장점인 역습을 노리기에는 우에스카가 라인을 알라베스보다 낮출 그런 양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알라베스가 우에스카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가져가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알라베스가 패배가 없는 모습에서 우에스카 역시 승리가 없는 모습에서 뜬금없이 우에스카가 승리할 가능성은 지금의 결정력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전하게 무패 투픽으로 가고요. 단통이면 저는 무승부일 것 같아요. 단통이면 지금 알라베스를 가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경기력에서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승부가 조금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튼 대 첼시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디뉴 그리고 콜먼 선수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델프 선수 역시 일단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첼시는 챔스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지에으 그리고 오도이 선수가 부상입니다. 첼시는 9경기째 패배가 없고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 에버튼의 홈, 첼시가 에버튼 원정을 가서 최근에 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경기력적으로는 첼시가 많이 우세합니다. 첼시가 우세하고 에버튼은 지금 디뉴가 없는 그런 공백이 좀 너무나도 크고 첼시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챔스에서 비기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돌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첼시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에버튼이 어쨌든 압박이나 중원에서의 모습이나 이런 크로스 공격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에서 저는 첼시가 세트피스 공격에서는 주마 선수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할 때는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로테이션을 돌렸긴 해도 체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베르너나 일단 뭐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도 있었고 주전으로 투입된 선수들도 주전급 자원에서 선발로 나왔었던 그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라는 부분도 조금 개인적으로 걸리고요. 디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미스 로드리게스가 이런 전환 패스나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 찬스들도 지난 경기 벌리 상대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조금 받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무패 투픽을 바라보고 있고요. 단통이라면 저는 에버튼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알은 주중에 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선수들로 나왔었고요. 라모스가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아자르, 그리고 웨데가르드, 카르발, 발베르데 선수가 부상이고 홈에서 2승 2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아틀레티코 역시 주중에 챔스가 있었고요. 코스타 콘도그비아 선수가 부상입니다. 7연승을 하고 있고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무승부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홈에서 일단은 레알이 좀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흐름 자체는 레알이 어쨌든 챔스에서도 이제 16강 진출을 하기도 했고 지난 리그전에서도 세비야 상대로 어쨌든 운이 좋았긴 하지만 승리를 했었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 자원이었던 라모스와 벤제마가 복귀했다라는 점은 레알에게 있어서 다행으로 보이고요. 아틀레티코도 일단 수아레즈나 토레이라나 에레라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지난 경기 제가 봤었던 경기력에서는 짤츠부르크 상대로 물론 짤츠부르크가 좋은 팀이긴 한데 수비적으로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저는 짤츠부르크의 결정력만 조금 좋았더라면 아틀레티코가 패배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경기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오히려 좀 많이 밀렸었고 수아레즈는 이제 교체 아웃되고 조금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저는 그런 부분 챔피언스 리그 경기력까지 참고를 했었을 때는 지금의 흐름 자체는 오히려 아틀레티코가 챔스 보기 전까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챔스 끝나고 나서는 저는 레알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그리고 레알이 어쨌든 큰 경기에서는 조금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이제 홈에서는 그래도 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이기 때문에 레알 사이드로 보고 있고 투픽이면 승무로 가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두 팀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틀레티코도 그렇고 레알도 그렇고 이 두 팀에게 있어서 이 경기 지면은 조금 치명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무승부면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고 레알이 물론 크로스 상황에서 벤제마가 두 골을 넣긴 했는데 아틀레티코가 그렇게 크로스를 쉽게 허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허용을 하더라도 지금의 레알의 결정력이라면 오블락 키퍼를 넘어서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의외로 이 경기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고 아예 그냥 0대0 생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경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레알의 단통 무승부를 초안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알의 승을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픽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투표율 자체가 많이 몰린 경기는 아니어서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단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셰필드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살리스 선수가 부상이고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승 2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 6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5연패. 이번 시즌 홈에서 1무 외에는 전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살짝은 불안하긴 합니다. 일단은 배당이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이 경기 좀 무승부까지 받쳐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다가 어쨌든 1등 투표율이고 좀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경기력적으로도 잉스가 복귀한 사우스햄튼이 셰필드의 지금 수비적인 모습
모습들을 봤을 때는 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셰필드가 분명히 지난 경기처럼 라인을 내리고 좀 경기를 펼칠 텐데 사우스햄튼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셰필드의 역습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사우스햄튼이 그 전방에서 보여주는 개인 능력들을 봤을 때는 뭐 잉스 선수나 뭐 제네포 뭐 이런 선수들, 뭐 부팔 이런 선수들이 셰필드 상대로 수비가 라인을 많이 내렸더라도 득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조금 이변을 바라보신다거나 아니면 독식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셰필드의 경기력으로는 사우스햄튼 상대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승리를 하기에는. 네. 자, 9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시에다드 대 에이바르의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주전급 선수들이 나올 것 같고요. 오야르사발 선수가 부상입니다. 8경기째 패배가 없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3승 2무 1패로 나쁜 전적은 아닌데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 키케 앙일 선수가 부상이고요. 3승 1무 1패로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을 비교했었을 때는 뭐 경기력만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가 유리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에이바르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에이바르 자체는 뭐 압박도 좋고 뭐 브리안 힐이나 뭐 이누이나 측면에서의 플레이도 괜찮고 전방에서 키케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키케 선수가 만약에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으로 부담이 또 있고 그 유로파 경기가 중요한 또 경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본다면 체력적인 부담과 수비적으로 봤을 때 소시에다드가 폭이 좀 좁아서 측면에 대한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데 에이바르는 제가 봤을 때는 브리안 힐이나 이누이나 측면에서의 공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가 조금 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더 우세한 팀은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승까지 가져가서 승무 투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단통이면 저는 무승부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0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의 경기. 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위컴 선수가 부상이고요. 2승 1무 2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더 좋지 않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주전급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멜라 선수가 부상이고요. 4승 1무로 10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조금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트넘은 4승 1무로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해외 배당 기준으로 한 1.5점대 배당을 받아야 조금 더 적합한 배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토트넘이 1.76 배당을 해외 배당에서 받았다면 국내 배당에서는 한 1.6 배당 정도 받을 것 같은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는 조금 높은 배당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일단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초한 때도 제가 배당을 보기 전에도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봤었던 게 네, 토트넘은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브라이튼과 이제 토트넘의 경기 때처럼 케인과 손흥민을 라인을 내리고 이런 공간들을 잘 막아낸다면 토트넘이 과연 케인과 손흥민 이 선수들이 막혔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분명히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릴 겁니다. 라인을 내리고 전방에서 뭐 자아나 뭐 벤테케 또는 아예우 뭐 이런 선수들을 타우젠드 선수들을 활용을 해서 역습을 노리겠죠. 근데
토트넘이 의외로 이런 경기에서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강팀, 뭐 맨시티, 뭐 맨유 이런 팀들은 라인을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높여서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토트넘이 역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장점을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첼시도 라인을 올리진 않았었죠. 토트넘 상대로. 왜냐면 토트넘이 역습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크리스탈 팰리스도 그렇게 나올 건데 그것을 토트넘이 뚫어내면 저는 토트넘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뚫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에서의 한 방으로 한 골 넣고 또 장가서 좀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기고요. 저는 승패 쪽을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것은 온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추천은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 투포를 쓰는 게 사실 폴더가 아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단통으로 그냥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제 생각 자체는 일단은 승까지 조금 포함을 하고 싶어서 승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에 카날레스, 브라보 키퍼가 부상이고 2승 3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유로파가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기사나 뉴스 같은 건 나오지 않았고요. 바카 모레노 선수가 부상입니다. 비아레알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9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비아레알의 원정에서의 전적 1승 3무 1패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변이라면 이 경기도 조금 지우고 싶을 정도로 좀 애매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베티스가 공격에서의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역습에서의 스피드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호아킨이나 뭐 페키르나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로렌모론 등 나쁘지 않은데 조금 유난히 좀 결정력이 안 터지는 이번 시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공간이 라리가 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 일단은 유로파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없을 거고 바카나 이제 알카세르가 출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투입이 됐다가 다시 교체로 아웃이 되긴 했었는데 이번 경기 나온다면 저는 비아레알이 그냥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티스처럼 그렇게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이라면 비아레알의 공격력으로 무난하게 득점이 가능할 경기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뭐 베티스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 비아레알은 3연승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아레알이 무승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투픽이라면 승패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베티스 공격적으로는 두 팀의 모습에서는 알카세르가 없다면 베티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수비적으로는 뭐 비아레알 역시 뭐 수비적으로 기동력이 좀 느리긴 하지만 베티스가 내주는 공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비아레알이 우세한 경기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엘체는 홈에서 1승 3무 1패로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4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보에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1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고요. 몬토로 비코 선수가 부상입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무승부를 하면서 연패를 끊어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일단 경기력 보고 엘체의 단통 패를 바라봤다가 그라나다가 일단은 주중에 유로파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점과 엘체가 보에 선수가 이제 세장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지금 그라나다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에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승부를 가져가기에는 지금 엘체가 지금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5연무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지우고 싶을 정도로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기여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저는 그냥 아예 이변으로 엘체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 그리고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흐름과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얇은 스쿼드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리그도 집중이 안 되고 유로파도 지금 어쨌든 최종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그런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주전으로 나온다면 엘체의 승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라나다가 어쨌든 침투하는 선수들을 놓치고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엘체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좀 유로파 명단까지 보시고 나서 픽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벌리의 경기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유가 있는 어쨌든 1위이기 때문에 뭐 저도 1위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요. 페페 그리고 파티 선수가 부상이고 2승 3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벌리 같은 경우에 제코크 선수가 부상이고 0승 2무 3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아스날 지금 뭐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라는 점과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관중들이 들어오겠죠.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리 상대로 홈에서 4연패를 한다. 이거는 아르테타 감독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스날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경기력적으로도 지금의 벌리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라인을 그렇게 낮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그 공간들을 잘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픽이라면 승무 쪽으로 조금 안전하게 가고 싶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아스날이 좀 잡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스날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브라이튼의 경기. 네, 레스터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지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급 선수들로 1위 경쟁을 하고 있어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페레이라 세인지 선수가 부상이고요. 카스타뉴 선수는 복귀를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아마도 복귀를 하게 되면 교체로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명단에서 제외가 될 것 같고요. 완전히 100%의 몸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레스터는 홈에서 2승 3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브라이튼은 랄라나 선수가 부상이고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자, 이 경기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레스터의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우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일단 레스터가 상대 전적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스터 사이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뭐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브라이튼이 조금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레스터가 지금 체력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바디와 반스 선수들이 뒷공간 침투를 잘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튼의 라인을 내리면 레스터는 그렇게 공간이 없었을 때 페레이라나 카스타뉴 등 이렇게 측면에서 좀 풀어줘야 하는 선수들이 있어야 하는데 벤치렐 같은 경우에는 이적을 했죠. 첼시로. 그리고 페레이라 부상이고 카스타뉴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풀어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브라이튼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브라이튼의 역습이나 이런 부분에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의 결정력이 좋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아예 그냥 이변이라면 레스터가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브라이튼이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에 그냥 단통 패로 과감하게 도전해서 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가신다면 이변을 조금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승패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어서
했던 경기들 중에서 좀 폴더를 많이 썼고 이번 회차도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회차여서 저는 이 경기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폴더를 좀 많이 써서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총 32,000원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1번부터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울버햄튼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2번 발렌시아의 무패 바라보고 있습니다. 3번은 헤타페의 단통 패로 갔고요. 4번은 맨유의 단통 패, 5번은 오에스카의 무패, 6번은 에버튼의 무패, 7번은 레알의 단통 무, 8번은 소튼의 단통 승, 9번은 소시에다드의 승무, 10번은 크리스탈의 승패, 11번은 베티스의 패, 12번은 엘체의 승, 13번은 아스날의 승, 14번은 레스터의 단통 패,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프로토 경기들과 풀벳 그리고 독식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